이 안건은 국정조사 및 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따라 국정조사와 관련된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출석 요구 대상자는 법에드린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유인물과 같이 청문회 출석 요구 증인 및 참고인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임종도 의원님. 위원장님. 네. 어저께 707 팀단장이 네. 성일종 국방위원장에게 각종군 사령관이 민주당의 조직적 회유를 당한 사실을 공개를 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미 지난 6일 청문회에서 민주당이 각종군 사령관이 민주당에게 회유를 당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과 진술이 드러난 것입니다. 박범계 의원이 한 발언과 관련해서 이미 대선은 기울었다. 지금 말해야 된다. 민주당에서 챙겨주겠다라고 하고 변호사를 지원하겠다라고도 했답니다. 그리고 실제로 3명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탄핵 찬성 시위를 주도하는 촛불 행동에서는 곽종군 사령관에 대한 정상 참작 탄원 서명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곽종군 사령관이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하고 불안했던 모양입니다. 존경하는 박범계 의원도 서명에 동참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가반이 넘는 171석이나 되는 거대 야당입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이재명의 조기 대선을 위해서 회유를 넘어 위중교사에 이르기까지 이르렀다는 일반적인 평가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에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곽종군 특전사령관뿐만 아니라 홍정원 국정 1차장도 민주당과의 추악한 거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유, 위증교사 의혹은 개별 의원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거론되는 의원들만도 4명입니다. 게다가 민주당 전문위원까지 참여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렇게 민주당이 해유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어떤 사과 설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증인에도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무정증 사실이 아니라고만 부인합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적폐 공작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아니, 임 의원님 지금요. 지금 말씀이죠. 이건 증인 채택 과정에서. 아, 그래요? 근데 아니 빼면은 지금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는데 추가로 하면 될 일을 그렇게 장하게 말씀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냐 이 얘기예요. 그래요? 네. 네, 자 1분 드리세요. 예.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현태 707 특임단장은 모든 사실을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신속히 조사를 진행해서 진실이 무엇인지 국민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밝혀야 합니다. 김병주 의원, 박범계 의원, 부승찬 의원의 입장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자리에서 위증교사 의혹의 실체를 밝히고 국민께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잠깐만 이거 좀 하고요. 그러니까 임 의원님 말씀이 지금 마무리 결론을 잘 안 지으신 것 같은데 누구죠? 김현태를 추가로 하자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시는 말씀인가요? 네. 그 증인들이 지금 안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자, 예, 주비 의원님. 예. 한마디로 우리 임종덕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 김현태를 증인으로 채택하면 안 되겠네요. 마치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으로 하여금 터무니없이 비상계엄을 하도록 사주했다. 이재명을 위한 조기 대선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여기는 윤석열 그 불법 계엄 관련한 진상조사 국정조사예요.
그러면 임 의원님은 별도로 그런 진상조사를 하자라고 꾸미세요. 여기는 12.3 비상계엄 때문에 국정조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마치 이재명용 대선 내란 사주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고 이 온통 국정조사 청문회장을 난장판으로 만들 그런 계산으로 지금 김현태 부르자 하는 건데 김현태 증인은 이미 여기 여러 차례 나왔고 나오기 전에도 12월 6일 날 국민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군이 이용당했다, 참여한다 이렇게 반성한 사람이고요. 그 후로 그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변호사를 접촉을 해서 어떤 회유와 설득을 당하고 입장을 바꿨는지 알지 못하지만 아마도 검찰에서 조사한 것으로 충분히 그것은 진실은 규명될 수 있다라고 봐지고요. 그렇게 증인의 태도에 휘둘려 가면서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마지막으로 이 진상 규명에 우리 조사위원회가 집중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잠깐 그러면 우리 주진 의원님 하시고 그 다음에 부승찬 의원님 하시고. 네, 주진 의원님. 저는 707 특임단장 그 김현태 증인 신청권에 대해서만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일단 이것은 여야가 지금 동시에 신청한 증인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국민의힘이 신청했던 증인들을 안 받아주는 것도 문제인데 이것은 공동으로 신청이 돼 있었어요. 근데 어제 우리 성일종 의원의 그 유착국이나 이런 것에 대한 폭로가 있었던 이후에 갑자기 이 사람만 빠진 겁니다. 김현태 특임단장이. 그리고 지금 김현태 특임단장을 여러 번 불러봐서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있는 증인들 대부분 민주당이 신청한 증인들 단독으로 신청하거나 우리도 같이 공동으로 신청한 증인들 대부분이 지금 한두 번 나온 증인들이 아닙니다. 근데 왜 김현태 특임단장만 쏙 빼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찔려서 이런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이 김현태 특임단장의 모든 국정조사 절차라는 게 어떻습니까? 어느 일방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증인들을 고루고루 불러봐서 그걸 다 들어봐야 진상이 규명되는 것이지 어떻게 민주당에서 다 일방적으로만 하고 심지어 본인들이 신청했던 증인까지 철회하는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김현태 특임단장은 이때까지도 계속 나왔고 지금 중복으로 신청돼서 여러 번 나오는 증인들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김현태 증인 신청은 꼭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평소에는 여당에서 증인을 신청한 분이 한 분도 채택된 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오늘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먼저 그다음에 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장 의원님 하십시오. 네, 부승찬 의원님. 그다음에 김병주 의원 하시고. 네. 우리 존경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고 임종덕 의원께서 사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반증에 반증을 거치는 게 사실입니다. 김현태 707 단장이 2월 6일 날인가요? 눈물을 흘리면서 발언했던 내용과 12월 6일 날. 12월 6일요. 그 다음에 2월 10일 청문회장에서 민주당 의원한테 회유당해서 발언한 내용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12월 6일 본인이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국방 컨벤션 센터 앞에서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했던 거는 누가 회유한 겁니까? 아니 뭔가 회유를 했으면 바뀌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진술에 바뀌는 게 있어야 되는데 바뀌는 게 없어. 그리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웬만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팩트 체크 좀 해요. 한 사람 말만 듣고 하지 말고. 에? 이게 어떻게 카메라 다 보는 앞에서 누구 마치 사실인 양 그렇게 자신 있습니까? 그렇게 자신 있어요? 배지 뗄 자신 있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마무리는 해야 되겠다. 진짜 이거는 황당을 넘어요. 에? 쭉 통시적으로 쭉 보고 어디서 말이 바뀌었어. 그러면 회유.
의심할 수 있어요. 그건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봐요. 김현태 어디서 바뀌었는지. 지금 김현태 증인에 대해서는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것 같습니다. 계엄선포와 직접 관련이 있고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핵심 증인입니다. 그리고 중요 진술이 다른 핵심 증인들의 진술과도 배치되기 때문에 그럴수록 저는 증인으로 불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여야가 공히 같이 신청했던 증인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채택이 됐지만 저희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만 신청한 증인들은 제가 지금 갑자기 지금 이 목록을 받아서 그런데 거의 지금 채택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상임위에서도 계속 다른 상임위의 청문회나 아니면 다른 상임위 현안 질의에서도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계엄 선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고 그동안 야당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무슨 내란의 동조자다, 내란의 공범이다, 내란을 선전선동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규명이 중요하다고 하고 꼭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하면서 국민의힘이 신청한 증인에 대해서는 전혀 채택을 하지 않고 민주당 의원님들이 신청한 증인에 대해서만 채택을 하면 국민들은 민주당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묻기 위해서 이 청문회를 하고 증인 채택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위원장님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야 간사가 다시 합의를 해서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이 신청한 증인들 또는 참고인에 대해서도 적어도 이 사건과 관련이 있고 실체 진실 발견, 실체 규명과 관련해서 중요한 증인과 참고인은 다시 추가로 채택할 수 있도록 협의할 수 있도록 좀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김병진 하고. 지금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지금 2번 이제 청문회를 연장하는 걸로 결의를 했습니다. 2번 하는 이유는 12.3 내란에 대한 진상규명을 명확히 하자는 겁니다. 그동안 핵심 증인들이 나오지 않았고 그다음에 실제 사령관들은 했는데 그 지휘관들은 했는데 실제 이 사항을 가장 잘 아는 것은 그 실무 작전참모나 작전처장, 작전과장들입니다. 실제 현재 사령관들이나 해당 사람들은 수사를 받고 또는 구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언을 받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방어적으로 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2차례의 이 증언을 청문회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계속 왔던 사령관들은 빼고 와봐야 똑같은 얘기들입니다. 왔던 지휘관들은. 그리고 그 실무자들을 포함을 해서 해야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김현태 707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미 여러 번 왔고 기자회견도 했고 여기 증언을 했고요. 또 여기와 관련돼서 계속 제가 그날 가서 했던 거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것은 회유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완벽히 거짓말입니다. 계속 면책특권에 숨어갖고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이 아닌 얘기를. 12월 5일 날 국방위가 열렸을 때 우리 민주당에서는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을 요구했는데 성일종 위원장과 이 방해해서 못 왔습니다. 그래서 12월 5일 날 그 다음날 이제 민주당 차원에서 국방위 차원에서 가서 네, 1분만 주세요. 항의 방문을 했고 그리고 그때 갖는 제2차, 제3차 비상계엄이 있을 거라는 국민적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답을 받을 필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박선원 의원과 갔고 그리고 그것을 사실은 최초에는 유튜브 그냥 영상을 간단히 다시는 비상계엄 이런 일이 있으면 안 하겠다는 정도만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나중에 하게 되면 오해가 있을 수가 있어서 풀로 라이브로 찍은 겁니다. 라이브로 그대로 다 하면은 국민들이 나중에 그것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진실이 가까웠기 때문에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한 건데 지금은 마치 저를 내란 뭡니까? 내란 무슨 공작 혐의로 고발까지 했습니다. 윤석열 그 내란 수계가 얘기하니까 임종덕이가 받고 성일종 의원이 받고 윤상현 의원이 받고 해서 지금 시민단체가 고발까지 한 상태거든요. 네. 그런 인원들을 부르면 여기가 진실 규명의 장이 아니라 또 정쟁의 장이 돼서 사실은 이 청문회가 정쟁으로 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사실 규명은 제가 별도로 기자회견을 하든 밝힐 테니까 괜히 청문회가 정쟁의 장으로 가서는 안 되죠. 진실 규명의 장으로 가야 됩니다. 자, 용해인 의원 하시고 한 번 더 하십시오. 예. 박준태 의원 하시고. 예. 먼저 하십시오. 용해인 의원 네. 하십시오. 제가 오늘 이제 여당 의원님들께서 여당 증인들 채택 안 됐다고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실 지난 1~3차 청문회에서 이상민 장관 제외하고는 거의 신청한 증인이 채택되지 않았고 오늘도 핵심적인 증인들이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당 의원님들께서도 제가 신청한 증인에 대해서도 좀 같이 협의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야당 의원님들과 위원장님들께도 좀 요청을 드립니다. 사실 지금 방첩사가 경찰에 체포조 지원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 진술이 조금씩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수본 주요 간부들이 이 방첩사 체포조 요청 관련돼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인사들입니다. 윤승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전창훈 국수본 수사기획 담당관, 이현일 국수본 수사기획계장 이렇게 가 이제 국수본에서 담당했던 인물들이고요. 그리고 정일현 영등포석 강력 7팀장 방첩사 관계자와 통화했고 당일 체포조로 대기한 사람입니다. 체포조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확인할 때 반드시 불러야 하는 증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돼서 너무 많다고 하시면 제가 좀 줄여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국수본과 영등포서의 이 체포조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밝힐 수 있도록 반드시 증인 채택을 좀 해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날 12월 3일에 비상계엄을 해제하던 날 밤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습니다. 과연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하기 위한 정족수가 의원들도 모르는데 누가 확인을 했는가, 그것을 방해한 행위가 있는가 등에 대해서도 우리 국정조사가 밝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증인 신청을 했는데요. 채택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증인 채택 관련돼서도 여야 간사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고 반드시 채택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 명 더. 첫째 오늘 707 김현태만 마치 뺀 것처럼 이렇게 됐는데 그 과정이 그렇지 않습니다. 김현태뿐만이 아니고 저희들 초창기에 거의 400여 명이었습니다. 400여 명 전체 명단을 그것을 좀 중복된 거 여야 증인 신청한 걸 줄이다 보니까 거의 200여 명으로 줄였고 이 200여 명으로 줄인 상태에서 또 어제 밤에도 논의를 했고 또 오늘도 논의를 했고 그 지난한 과정이 있었지 이 과정이 김현태만 하나만 뒀고 또 뺐다는 말씀은 동의를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가 지금 하서 들어오면은 저희들 걱정은 이미 이 말이 너무 바뀌고 정치적 공세 소지 외에는 이게 청문회가 이 내란의 실체를 밝히는 게 아니고 나머지 자체는 이 사람이 이제 진실 공방 이걸로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청문회가 아니고 정말 이제 정치적으로 거의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난장판 형태로 갈 개연성이 많다는 판단 하에 여기는 빼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미 회윤회, 유증 교사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건 이미 나왔으니까 네. 수사를 할 거 아닙니까? 수사 기관에서 예. 판단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박 의원님을 마지막으로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특위가 많은 활동을 했고 많은 성과가 있었다 제가 자평을 했고요. 그래서 연장이 불필요하다는 점을 제가 밝혀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부 차원에서의 어떤 협의도 없이 어제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연장을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진상규명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는 점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증인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김현태 특임단장을 회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돼서 온 언론에 도배가 됐는데 오늘 갑자기 증인 신청 명단에 있던 김현태 단장이 빠지니까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한병도 간사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보면 언론에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그거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김현태 단장을 증인 채택해서 전혀 근거 없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김 단장 증인으로 있는 자리에서 국민 앞에서 이 의혹을 확인시키는 것이 저는 민주당에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차 청문회 참고인으로 지금 봉지욱 기자, 노영희 변호사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분들 법사위 운영위의 단골 참고인들입니다. 근데 이 중에 한 분은 증인의 변호사로 나와서 야당 의원한테 귓속말로 질의주문해서 논란도 일으켰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온갖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얘기하면서 뭔가 좀 혼선을 주는 사례도 적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들 책임성 있게 질의하고 답변하고 나오시는 거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증인으로 채택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현태 그 대령과 관련해서는 지난 12월 6일 날 국방 컨벤션 센터 앞에서 우리 군이 윤석열 피해자한테 이용당했다라는 그런 악어새의 눈물을 흘리고 난 뒤에 계속 말의 장소와 시간에 따라서 말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할 많이 그런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증인과 참고인 채택의 그 협의를 위해서 양당 간사 간 협의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해서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한씨께서는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당 간사 간의 여러 가지 그 의견 차이로 의견 접근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의사 일정이 협의가 안 됐으므로 증인 참고인에 관련해서 불가피하게 표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한교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리 위원회는 우원식 의장님의 제의로 양 당이 합의해서 특별위원회가 운영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구성이 돼서 지금까지 3차까지 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우리가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도 피의자와 여기에 대한 범죄를 얘기해도 검사만이 주장하는 게 아니라 변호사가 피의자를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한 발언을 하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우리 위원회는 지금까지 3차의 청문회를 거치는 동안에 증인을 우리가 좀 넣어달라고 한 사람들 넣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마지막에 다시 한번 4차, 5차에 이 사람은 꼭 넣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다시 이번에도 넣어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회가 민주당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공정성은 그래도 지켜줘야 되는데 이 공정성마저 마지막까지 무너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707 단장이 오지 않음으로써 어제 국방위원장이 대정부 질문 때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결국은 못 오게 하는 것은 그 발언 내용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민주당 입장에선? 그러면 부정할 게 있으면 이 자리에 앉혀놓고 다시 물어보면 되는 건데 뭐가 그렇게 겁이 납니까?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우리 당 위원들은 이번 증인 채택에 함께 표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에서 결정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이만 자리를 이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김현태 특임단장은 국정조사에 이미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헌재 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따로 불러서 말을 듣고 국회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한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 자리 국힘당에서는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다시 부르려고 한 겁니다.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형사법정에서
검찰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증인을 검찰이 따로 불러서 회유하고 다시 그 형사법정에 증언을 번복시키기 위해서 부르면 어떤 판사가 이 증인 신청을 받아주겠습니까? 이거랑 똑같은 논리입니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국방위원장이라는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지금 특임단장을 회유해서 다시 가서 위증으로 해라라는 위증 교사를 한 것이고,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국힘당 의원들은 기존에 증인으로 나왔던 사람을 다시 증인으로 부른 겁니다. 차라리 정상적이려면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본인의 생각과 다르다면 국방위 전체 회의를 열어서 특임단장 불러서 다시 물어보는 그런 공개적인 자리를 거쳤어야죠. 그래서 이것은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증인을 회유해서 위증을 교사하려고 만든, 그리고 국힘당은 그 자리를 깔아주려고 증인 신청한 그런 꼴이다. 이것은 형사법정에서도 검사도 시도하지 않는, 형사법정에서도 이런 것은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런 증인 신청이기 때문에 절대 받아들여지면 안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명도 검사님. 지금 국힘 쪽에서 계속 증인을 받아두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사실관계가 전혀 다릅니다. 25일 날 증인 19명 신청하고 21일 증인 14명 신청했는데요. 저희들이 증인을 받지 않는 건 법원, 다음에 헌법재판소 등 이번 내란 혐의와 전혀 관련이 없는, 납득이 안 가는 법원을 부른 것에 대해서 증인을 받아들일 필요가 전혀 없죠. 필요성을 못 느꼈으니까. 그래서 나머지 그 군 병력 인력 관련해 가지고는 전부 증인을 수용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안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21일 것도 법원과 헌재를 제외하고는 증인들을 전부 받아줬고요. 그래서 그 여당 쪽에서 주장하는 다수의 증인이 그 합의를 통해서 채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게, 지금 이번 국정조사 특위는요,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입니다. 특위를 국회의장님이 꾸린 건 윤석열 정부에서 비상계엄 선포한 내란 혐의를 조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 없이 정치적 쟁점을 만들고 증인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이재명, 김어준 등 아무 이 내란과 관련된 전혀 관련이 없는 피해자들을 증인으로 부르자고 하면 그걸 증인으로 채택하는 게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전혀 맞지 않는 얘기죠. 그래서 너무나 턱 없이 과도한 주장을 해서 증인이 채택이 안 된 거고, 실제 내란 혐의와 관련된 증인들은 여당의 주장도 상당수 반영이 돼서 협의가 됐다는 말씀 꼭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 707 단장 이 부분을 받지 않는 건, 이건 이제 정치적으로 내란 혐의, 제가 말씀드린 그 내란 혐의 흐리기 위한 이게 난장판을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너무 보입니다. 이미 707 단장이요, 헌재에서 어떻게 증언했습니까? 검찰에서 어떻게 증언했습니까? 말이 계속 바뀌잖아요. 바뀌고 있고, 그리고 성일종 위원장은 국방위원장입니다. 왜 만났습니까? 누가 먼저 만나자고 했습니까? 왜 갑자기 이분은 헌재에서 한 증언 내용, 그 다음에 검찰에서 한 내용을 또 바꿔서 말이 오락가락합니까? 그래서 바뀐 이유를 가지고 쟁점으로 만들고, 이번 특위를 통해서 여당은 증인으로 채택을 하고, 그걸 확대 재생산시켜서 이 내란 혐의의 본질을 흐트리려고 하는 이 의도가 너무 뻔히 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증인을 채택하지 않았던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그러면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차 청문회 증인에 곽종근, 이준우 증인을 제외하고 국방부 김으뜸 소령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5차 청문회는 이현일 국수본 수사기획과장, 정일영 영등포 경찰서 강력 7팀장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의사일정 2항 청문회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건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네. 국민들이 우리 국정조사 특위의 활동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점을 염두에 주시고 비상계엄 선포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해서 진상규명과 책임 소재를 명명백백히 또 제대로 밝힐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